오랫동안 도시에 살았던 영희는 시골의 조그만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소박한 매력이 넘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작고 아담한 집을 샀다. 영희가 새로 이사간 곳은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그녀의 집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작은 강이 흘렀다. 그녀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다.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희는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오래된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러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그 우체국은 수십 년은 좋게 된 건물로 내부는 나무로 된 바닥과 벽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곳곳에 오래된 우편함들이 늘어서 있었다. 우체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영희는 싸늘한 느낌을 받았다. 알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그녀의 피부를 감쌌고 순간적으로 으스스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갔다. 우체국 안에는 노령의 남자 직원이 유일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영희를 응시하며 마치 그녀가 이곳에 들어올 줄 알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영희는 그에게 편지를 붙이러 왔다고 말하며 우표를 구매했다. 그런데 그의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무덤덤했으며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차가워 보였다. 편지를 붙이고 난 후 영희는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잠시 호기심에 이끌려 우체국의 한쪽 구석에 위치한 오래된 우편함들을 둘러보게 되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을 끄는 한 우편함이 있었다. 다른 우편함들과는 달리 낡고 거칠게 생긴 외관을 가진 그 우편함에는 한참 전에 잊혀졌을 듯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가장 최근의 날짜가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영희는 그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여기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 짧은 한 줄로 적힌 이 경고문은 영희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그녀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 순간 그녀의 곁을 스치는 한기의 느낌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희는 황급히 우체국을 빠져나왔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며 등 뒤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그녀의 방 밖에서 미세한 노크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베개를 머리 위로 덮고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에게 우체국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우체국이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곳은 몇 년 전 발생한 화재로 인해 문을 닫았으며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영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편지와 그곳에서의 경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영희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매일 밤 계속해서 들려오는 밖의 노크 소리는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영희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는 밤이 되기 전에 우체국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겼다. 영희가 다시 우체국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한기가 다시 그녀의 피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이내 그녀는 그 오래된 우편함으로 향했다. 그 우편함 안에는 이번에도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 편지를 열었다. 이번 편지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영희는 얼어붙은 듯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곧바로 결심을 하고 우체국 안을 더 깊숙이 들어갔다. 우체국의 뒤편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자 바닥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서류함과 몇 개의 낡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벗겨진 벽지가 붙어 있었고 그것을 살짝 들추자 숨겨진 방이 나타났다. 방 안은 의외로 크고 빛바랜 책과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체국의 오래전 비밀을 알게 되었다. 과거 우체국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이곳을 이용해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점차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우체국은 화재 사건을 겪으며 폐쇄되었다. 영희는 그 순간 그녀가 본 직원의 모습이 그들의 일원 중 한 명이었으며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우체국을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렸고 문제의 우체국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일어난 기묘한 사건으로 인해 영희는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체국의 비밀은 역사 속에서 그 진실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영희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밤이 되면 들려오는 노크 소리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산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과중한 학업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했고 마침 친구 중 한 명의 가족이 도심에서 멀지 않은 깊은 산속에 작은 산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산장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산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낮에 도착한 우리는 산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감탄하며 그곳에서 며칠간의 여유를 즐기리라 기대에 부풀었다.
짐을 풀고 산 주변을 한동안 거닐고 나서야 해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자 산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산장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도무지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이 어딘가 모르게 소름 끼쳤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초상화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던 중 한 친구가 이 산장에 얽힌 괴담을 알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래전 이곳에서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아이의 혼령이 떠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허풍으로 생각해왔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기분 나쁘게 스며들었다. 시간이 흘러 저정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잠을 청하기로 했다. 방은 2개뿐이어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각 방에 들어갔다. 나는 남자들 방에 짐을 풀고 이불을 폈다. 모두들 피곤에 지쳐 이내 잠들었는데 나는 문득 무언가 깨달았다. 창밖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던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지쳤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눈을 감았으나 이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방 안에 눈을 돌렸다. 아무도 깨어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아슬아슬하게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광경이 비쳤다. 그곳에는 조금 전 보았던 그 초상화 속 아이가 서 있었다. 소름 끼치게도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많이 사라지지 않는 응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나는 얼어붙은 듯 문을 급히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참 동안 몸을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깼다. 그 순간 귀에 닿았던 것은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이었다. 여긴 내 집이야.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나는 머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든 상태로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얘기했다. 모두가 나를 놀리며 웃어넘겼지만 그들이 나가는 동안 나는 초상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산장을 떠나는 길에 나는 이 일이 단지 꿈이었기를 바랐다. 그러나 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 서늘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이 흘렀고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다. 과연 그 아이는 누구였고 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일까? 그날 이후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산장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부모님이 잠시 도시로 나가셨을 때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그 집은 대대로 내려온 오래된 한옥이었고 주변에는 큰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낮에는 새들의 지저귀과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그저 평화로웠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집과 숲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평소처럼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지자 피곤함이 몰려왔고 그는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대나무 숲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그의 방은 2층에 있었고 창문을 통해 대나무 숲이 잘 보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그냥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했다. 그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불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집안 곳곳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그는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밤 그는 또다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대나무밖이 아니라 집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방 앞에서 서성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문에 귀를 기울여 소리를 확인하려 했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굳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잡이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공기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별다른 일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이러한 일이 한동안 계속되자 남자는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래전에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집은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이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이 집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부모님은 이사를 권유하셨지만 남자는 어느새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생겨 떠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이 집과 잘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는 여전히 남자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가족의 영혼이 남아 집을 지키고 있다고 믿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놀랍게도 그 소리는 점차 사라져갔다. 남자는 매일 밤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그 가족을 애도했고 그러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어느새 그 소리는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고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다. 젊은 남자는 그 집을 지키며 평화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대나무 숲에서 바람소리보다 조금 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집의 오래된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